구독과 알림 설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긴급 소식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절충교역을 문제 삼았다. 이는 무역장벽으로 지적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교역을 공식적으로 비판한 건 처음이다. 방위사업청은 미국과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절충교역의 효용성에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2025년 보고서를 통해 이를 언급했다.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방산 우선 정책을 지적했다. 외국 기술보다 국내 제품을 우대한다고 비판했다. 절충교역은 무기 도입 시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 자국산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KF-16 도입으로 기술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T-50 훈련기를 개발해 수출했다. 이 제도는 방산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1982년부터 시행되며 큰 성과를 거뒀다. 1천만 달러 이상 사업에 적용된다. 약 147억 원 규모 이상이 대상이다. 현재 미국과 8조 5천억 원 규모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항공통제기, 레이더, 구축함 등이 포함된다. F-35A와 F-15K 성능 개량도 대상이다. 공중급유기 2차 사업도 절충교역에 속한다. 미국이 이를 문제 삼은 배경은 복합적이다. 2022년부터 논의 중인 국방상호조달협정이 관련 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산 무기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며 미국 업체가 반발한다. 미국은 자국산 우선 구매 제도를 운영한다. 하지만 협정국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한국산 무기가 미국산처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미국 방산업체에 위협이 된다. 현행 지침상 외국 무기 구매 시 비율이 정해져 있다. 수혜 계약은 30%, 경쟁 계약은 50%다. 방산 당국은 이 비율이 과도하지 않다고 본다. 글로벌 방산 거래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의 지적은 자국 산업보호 전략으로 보인다. 협상 우위를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조선 역량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협상 압박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다. 업계 내에서 절충교역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폐지론과 유지론이 팽팽히 맞선다.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기술 수준이 높아졌다고 본다. 이전받을 기술이 제한적이며 비용이 늘어난다고 지적한다. 기술 이전 비용이 물품 가격에 반영된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한다. 자립적 수출 경쟁력을 키우는 게 낫다는 의견이다. 단순히 기술 이전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반면 절충교역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크다. 수입과 수출을 동시에 이루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산업보호와 기술 자립에 효과적이다. 미국 도움 없이 자립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한다. 고급 기술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산 관계자는 국가 승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수입국 제한 시 수출이 차단될 수 있다. 제도 정비와 협력 모델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제 KF-21 보라매로 화제를 돌려보자. 대한민국이 자체 기술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 모든 부품이 국산화되진 않았지만 진전이 크다. 특히 무장체계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다. 세계 항공 매체가 주목하고 있다. 아비아쇼9는 KF-21을 5세대 스텔스기로 평가했다. 무장 시스템을 집중 분석했다. 동아시아 공군 전력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KF-21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미국 언론은 러시아 체크메이트와 비교했다. KF-21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수호의 체크메이트는 실물을 공개하지 못했다. 홍보에 비해 진전이 더디다. 수호의 -57은 개발 완료가 늦어졌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제한적으로 투입됐다. 기체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뢰도 하락으로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러시아는 조심스러운 운용을 택하고 있다. 생산 역량도 거의 마비 상태다. 반면 KF-21은 늦게 시작했지만 비행 데이터를 확보했다. 실전형 기체 생산에 착수했다. 일본의 6세대 전투기와 비교해도 앞선다. 기술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일본 직캡 전투기는 5세대 수준으로 확인됐다. KF-21이 공중전에서 우세할 수 있다. 이는 KF-21을 발전시킬 경우의 전망이다. 일본은 2035년 완성을 목표로 한다. 그 전에 KF-21이 더 뛰어난 성능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 일본 관계자는 개발 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직캡은 광대역 스텔스와 레이저 무기 탑재가 어렵다. 목표가 F-22 수준으로 수정됐다. KF-21은 인공지능과 스텔스 드론에 집중한다. 초음속 순항 성능도 확보 중이다. 현대전에서 전자기 펄스, EMP, 가 위협적이다.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강력한 무기다. 첨단 항공기는 EMP에 취약하다. 한국은 이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 중국은 수평선 레이더로 압박했지만 역전됐다. 한국의 대응 능력이 중국을 놀라게 했다. 유사시 중국 레이더를 마비시킬 수 있다. 현무 미사일로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 탐지와 장거리 타격이 현대전의 핵심이다. 레이더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승패는 탐지체계 무력화 능력에 달렸다. 한국은 전자전 기술을 강화했다. KF-21에 탑재된 전자전 시스템이 주목받는다. 동급 최강 수준을 목표로 한다. 중국과 일본이 위협을 느낀다. 전자 공격, 방어,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적 레이더를 무력화하며 아군을 보호한다. 전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전자전 개발은 비용이 막대하다. 투자 회수가 어렵지만 필수적이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넥스원이 리스크를 감수했다. 1990년대 초 개발에 착수했다. 7년 만에 시제품을 완성했다. 초기엔 미국 장비를 기반으로 국산화했다. F-16에 장착해 비행 시험을 거쳤다. 정밀 미사일 레이더 교란에 성공했다. 현재는 전면 국산화에 성공했다. 외장형 포드로 실전 운용이 가능하다. KF-21로 자율적 개발 기반을 마련했다. 초음속 순항 능력이 강점이다. F터버너 없이 마 1.3을 유지한다. 공중전에서 결정적 우위를 점한다. 일본이 포기한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완성했다. 미사일 기술에서도 앞섰다. 미국산 F-414 엔진으로도 경쟁력을 확보한다. 중국 J-20을 능가할 수 있다. 한반도 지형에 맞춤 방어 중심 설계다. 광역 작전보다 최적화에 집중했다. 2022년 첫 시제기 비행에 성공했다. 단자형과 복자형 모두 안정적이다. 단계적 진화 개발 방식을 택했다.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엔진과 스텔스 성능 향상이 핵심 과제다. 블록 1은 부분 스텔스를 반영했다. 블록 2는 스텔스 확장.
블록 3은 강화 목표다. 세부 내용은 신중히 다뤄진다. 기술 수준이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미국 매체가 주도권 가능성을 언급했다. 연구진은 겸손히 개발에 매진한다. 2000년대부터 플라즈마 스텔스를 연구했다. 레이더파를 흡수해 탐지를 차단한다. 강력한 레이더도 무력화된다. 기체 구조와 코팅으로 스텔스를 강화했다. 유지비 단점을 극복한 코팅제를 개발했다. 2026년 블록 2에 적용 예정이다. 2030년대엔 6세대 기술을 목표로 한다. 유무인 연계 작전 체계도 도입된다. 중국 방공망을 무력화할 전망이다. 전자전 기술 목표는 성능 개량이다. 무장 시스템과 기동 능력이 중요하다. 중국 매체가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를 보도했다. 항모 타격 가능성이 경계 요인이다. KF-21에서 발사되는 공대함 미사일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발표했다. 극초음속 유도탄 사업이 본격화됐다. 군의 유도무기 전력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 항모를 무력화하는 핵심 무기다. 기존 아음속 미사일보다 월등하다. 마하 2.5 이상의 고속 비행이 가능하다. 자체 전투기 개발이 성공 요인이다. 테스트와 실전 시뮬레이션을 자유롭게 했다. 외산 기체 의존 시 비용과 제약이 컸을 것이다. 미사일 소스 코드 유출 우려가 해소됐다. 독자성과 운용 자율성을 확보했다. 대만도 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했지만 한계가 있다. 한국이 기술 우위를 점했다. 사거리 300km. 운동 에너지로 관통한다. 공대지 임무까지 소화 가능하다. 넥스원과 카이의 협력으로 시너지가 크다. 중국 항모를 겨냥한 결과로 보인다. 서해 충돌 시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 지상, 해상, 수중 플랫폼에 탑재된다. KF-21에 최적화된 무기다. 외부 제약 없이 통합이 가능하다.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 중이다. 발사 시뮬레이션 이미지가 공개됐다. 램제트 기술 확보가 핵심이다. 탐색기와 데이터 링크도 성공했다. 덕티드 램제트로 비용 격차를 줄인다. 지름 400mm로 설계됐다. 무장착 내장으로 스텔스 효과를 높인다. 공기저항 최소화가 적용됐다. 첨단 무기 시스템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는다. 제공권 확보와 수출 경쟁력이 기대된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개발 중이다. 사거리 500km 이상으로 평양 타격이 가능하다. 공대공 미사일은 최대 8발 장착된다. 마하 4 이상의 속도를 실현했다. 사거리 800km 이상을 확보했다. 유효 사거리도 200km를 넘는다. 양산 단가는 약 900억 원이다. F-35보다 유지 효율이 높다. 2030년경 100기 이상 생산이 목표다. KF-16 교체 시점과 맞물린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가 밝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